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겉도는 아이의 사회성 고민입니다. 초 2학년, 외동 남자아이, 풀배터리 결과 웩슬러 4판, 전체 지능은 평균 이상이나 처리 속도만 경계선 수준으로 낮아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고 소아 우울증까지 진단받은 상황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노는 놀이터에 데려갈까 하는데 오히려 아이는 자기가 그동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 가기 싫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서 놀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약물 대신 놀이치료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네. 소아 우울증 진단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인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풀 배터리 검사 하신 것 같고, 풀 배터리 검사가 뭐냐면 뭐 지능 검사, 뭐 정서 관련 검사, 뭐 성격 검사 종합적으로 하는 걸 이제 풀 배터리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 검사를 다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린다 이런 게 이제 문제여서 그걸 했더니 전체 지능은 평균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지능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능에 문제가 없는데 못 어울린다. 그러면 이제 사회성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처리 속도가 경계선으로 좀 낮다. 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 건데요. 지능의 문제는 아니고 속도가 늦다는 게 아니에요. 반응 패턴이 좀 느리다라고 이해가 돼요. 제가 그냥 요것만 보건대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이제 빨리빨리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반응을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패턴이 약간 느리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반응 패턴이 왜 느리냐? 지능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패턴이 느린 거는 에너지가 딸려서 우울증, 약간 우울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에너지가 딸려서 반응이 느리면 애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죠. 애들 뭐 빨리빨리 막 뛰고 야 저기 가자 이러고 막 뛰어가는데 얘는 천천히 따라가거나 뭐 애들이 뭐 툭탁툭탁 이러고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집중을 못하고 있거나 애들의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있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사회성이 고민이시고 병원까지 가신 거고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다.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경계선이라고는 하지만 지능에 문제가 없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애가 정서적으로 다운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서적으로 다운돼 있는 거는 업시키면 돼요. 올리면 정서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선생님은 약물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약물을 드셨다고. 네, 그래서 까지 올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초등학교 2학년이고 아직 어리고 너무 다운돼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약물이 효과가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약물을 주는 건 저는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게다가 뭐 지능의 문제도 없고 그 대신에 얘가 사회성 문제면 사회성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느리고 얘가 좀 우울하게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반응을 올리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와서 놀게 할 거냐? 요것도 질문을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놀이터 가라. 이게 뭐 끌고 가가지고 나는 싫다고 막 버둥버둥 되는데 싫다고 완간히 거부하는데 데리고 가려고 한다. 노는 게 재밌어서 노는 거잖아요. 우리가 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억지로 놀게가 안 돼요. 노는 거나 뭘 하게 하는 거는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억지로는 못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는데 무언가 행동을 하게 하고 싶잖아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진짜 처벌을 하거나 겁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에 실패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하고 싶다. 혹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너 공부해! 라고 하면 공부가 되시던가요? 안 돼요. 그 대신에 처벌이 효과가 나게 하는 거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TV를 보고 놀고 있다. 너 공부 안 하고 TV 보고 뭐 하는 거야? TV 그만 보고 왜?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면 TV를 못 보게 하는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게 하는 건 내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고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칭찬을 해주든 뭘 해주든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한테 갑자기 닥치면 거기서 얘가 그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욕구가 만족이 돼야. 아니잖아요. 애들이 툭툭툭 건드리거나 이럴 때 얘는 그게 어울리는 게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게 확실히 맞고요. 그 대신에 놀이치료 하신다고 하시는데 놀이치료 좋은 것 같아요. 약물 굳이 하지 마시고 놀이치료는 안전하잖아요. 치료사가 놀아주는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재밌어. 이게 얘한테 와서 닿아야 되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재밌어? 가능하면 엄마가 놀이치료사가 돼주면 좋아요. 집에서 엄마랑 놀아도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신나게. 집에서 막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노시고 재밌는 거 하시고 아 노는 게 재밌구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재밌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얘가 좀 업돼야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요. 우울증은 다운되는 거거든요. 얘를 업시켜줘야 돼요. 근데 집에서 항상 조용한 게 아니라 항상 집에 신나는 음악이 있고 엄마가 항상 좀 같이 신나고 밝고 이거를 엄마가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치료하고 처음에 놀이치료 재밌게 놀다가 그 다음에 조금 사람을 좀 늘려서 애들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놀고 그리고 몸으로 놀고 몸으로 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필요하겠네요. 아빠도 좋죠. 아빠랑 노는 거 좋죠. 몸으로 노는 거 좋고 왜냐면 우울증이 다운되니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응이 더 느려져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가능한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신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좋아요. 신나는 음악 나오는 뭐 에어로빅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엄청 업돼서 막 와 이러면서 막 하시잖아요. 그 애들 점핑 그런 데 네, 그런 것도 좋아요. 네. 그게 신나는 음악 나오고 막 몸을 움직여서 그런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의 것들을 하고 어울려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연습을 의무적으로 자꾸 시켜줘야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게 잘 되면 나중에 뭐 어울려서 하는 축구도 하고 그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면 괜찮아져요. 네. 그런 거를 어머님이 좀 생각을 가지시고 꾸준히 도움을 주시면 될 거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어느 수준까지의 소아우울증인지 제가 감은 없어서요. 지능의 문제 없고 그냥 단지 우울이라면 우울은 정서 만성이 아니에요. 치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은 그때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나쁜 건 만성 우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든 기분 좋게 신나게 놀게 해줘야 된다.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병원을 데리고 가고 네. 또 아이가 우울증 소아 진단을 받았고 막 네. 어머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도 알아요, 사실. 그럼요. 아, 내가 뭔가 좀 안 좋구나. 네.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거 보니 이 부분을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앞에서는 좀 더 막 나 못 놀아 막 이랬다가 엄마 없을 때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왜냐면 저희 아이가 좀 그런 성향이거든요. 네. 저 앞에서는 막 뭔가 걱정을 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상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하면 아이가 너무 잘 논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사실 틱이 좀 있었어가지고 풀배터리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7살, 8살 이제 딱 그 중간에 받았었는데 저희 아이는 그냥 전응아 수준으로 나왔었어요. 그 모든 게 다. 그래서 얘는 왜 그러지? 얘는 저 그때 너무 이제 막 펑펑 저도 울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저희 아이가 정말 멀쩡한데 이게 풀배터리 검사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우리 아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한바탕 제가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선생님의 질문 중에 저희 아이가 은연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뭐 물어봤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선생님이 둥둥 떠다니는 배,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그 다음 무슨 이렇게
동물 중에 이제 걸어다니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게 뭐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원래는 이제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동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면 탈 것과 네. 동물이니까 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배를 얘기했어 라오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동물이랑 그다음에 자동차는 다 바퀴랑 다리가 있잖아. 근데 배는 다리가 없어 걸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만이 100% 정확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는 또 창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모든 아이들의 평균적인 보편적인 거를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뭐 이제 뭐 학습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풀메토리를 잘 푼대요. 근데 좀 많이 놀리고 막 이랬던 엄마들이 아이랑 풀배터리를 하면 전능한 수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모르니까 못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지인분 중에 풀배터리 그렇게 다른 또 지인이 있으셨군요. 있었고 저 네. 여쭤봤더니 네. 본인 아이도 전능화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능화가 나와서 그때도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 집도. 근데 어디서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병원에서 하셨나요? 네, 병원에서 이제 심리병원에서 했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놀이치료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나는 놀이치료 받고 싶지 않아. 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중단을 했는데 지금 정말 좋은 대학교 가고 네. 아이가 네. 굉장히 창의적이어서 예술 쪽으로도 갔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이제 들었던 팁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걱정이 되면 내가 다니는 오랫동안 다니게 학원 선생님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네. 학교 선생님에게 네. 계속 자문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화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자꾸 파악하면 그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연락이 오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준다. 네. 경험이 많은 분들이 네. 또 다른 아이들 많이 보니까 네. 그러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이 아이의 특징과 이런 걸 잘 네, 아시니까 맞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내가 보는 아이의 문제와 그 객관적인 네. 상황이 보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학원 선생님, 뭐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네, 맞고요. 그리고 그 검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그쪽 공부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검사는 굉장히 정확해요. 네. 게다가 풀배터리로 하셨으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애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공부를 많이 시키면 그 심리검사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그 지능이 아까 다중지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중지능이 다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애들, 네네네. 뭐 이런 인지적인 지능이 있는 애들 그래서 나오고 공부한 지능이 얼마인지 타고난 지능이 얼마인지도 구분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얘가 공부로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공부는 안 했네 얘는 공부한 적이 없네 그런데 타고난 지능이 높네 이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구분할 수 있는 게 심리검사고 심리검사를 제대로 하시면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병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병원에서 임상심리사를 심리검사 하신 분을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어떤 아이들을 그렇게 지능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치료나 이런 네. 거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라는 게 저는 좀 화가 나네요. 그거가 다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요. 다 나와요. 얘가 원래 지능과 공부 안 해서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가 다 나오게 돼 있고요. 제대로 검사를 하셨으면. 근데 만약에 지능 자체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왔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애들이 어리잖아요. 네네. 집중을 못해요. 네, 집중 못해요. 집중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네. 당연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연령 기준과 아이들의 문제에 맞는 적합한 문제와 그거에 대한 연령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약간 용의적으로 아마 그렇게 이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인이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주변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다 이제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네. 난 그냥 티 때문에 이 아이의 티 때문에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제가 네, 맞아요. 어떻게 좀 정서나 불안 문제. 네, 그걸 보려고 갔다가 아이의 지능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도 지금 깜짝 네.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되게
네. 오래 기다리고 검사가 밀려가지고 맞아요. 되게 오래 기다리고 5시간만 엄청 비싸게 주고 했다고 네, 맞아요. 제가 풀배터리 들었거든요. 하시면 4, 50만 원 네, 하실 맞아요. 거예요. 4, 50만 원 하실 거고 병원에서도 풀배터리이기 때문에 하나 검사하는데도 한두 시간씩 걸리니까 이 검사가 엄청 거의 길어요. 한 4, 5시간 해야 돼요. 그러면 풀배터리 네. 검사를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받으면 좋은지, 그냥 엄마들이 우리 아이 지능이 알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고, 네. 근데 다 사실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네. 막 몇 달간 그럼요. 기다려서 어떤 분들이 이 검사를 받으면 좋은지. 일단 저 상담 검사하는 사람이지만 제 아이를 지능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뭐 할 줄 알지만 네. 한 적이 없고요. 아이의 지능을 알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얘가 어디에 재능이 있네. 그리고 애가 재밌어하고 하는 걸 보면 아 얘는 예술에 재능이 있구나. 얘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인지적으로 원래 지능적으로 타고난 애들은 글을 안 가르쳐도 혼자 글을 띄고요. 그리고 책을 봐요. 혼자. 그렇게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검사 굳이 안 하셔도 다 알 수 있고요. 지능 검사나 풀배터리 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경계선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까처럼 얘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냥 단순 소아 우울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울 문제면 그냥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사회적으로도 너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적응도 못하고 애가 너무 좀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애들을 지능 검사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능에 문제 있으면 사실 다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능 검사부터 하는 게 맞고 풀배터리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정서 문제, 불안 문제, 그리고 투사 검사도 해요. 이게 그림 뭐 아시잖아요? 뭐 이 그림 뭘로 보이세요? 막 이런 거. 왜냐면 투사 검사를 통해서 이 내면에 있는 뭐 무의식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서 이 아이의 종합적인 상황을 정서나 생각이나 지능이나 얘의 무의식이나 이런 걸 다 보는 게 풀배터리예요. 그거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굳이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정말 경계선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얘가 어떤 문제가 이제 찾아야 될 때 하시면 되고, 너무 어릴 때는 검사가 의미.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 이상 올라가면 지능검사나 이런 것도 유아용으로 아동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동. 그거에 연령대에 맞춰서 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동용에 맞춰서 하면은 도저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검사 하시는 분은 이 아이의 집중 정도까지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가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까지 판단 내려요. 애가 집중을 많이 못했다, 산만했다. 산만하면 지능이 아무리 나와도 ADHD다. 그러면 문제 푸는 거에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점수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그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얘는 집중에 문제가 있다, 이 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 놀이치료라는 게 이렇게 전문 상담가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지만, 이 아이는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언어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지능은 다 괜찮은데 우울증 요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아는 아이가 진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산만하고 말썽을 너무 피우고 막 어른들한테 막대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애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어른들한테 깍듯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 정도 아이였는데 드럼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드럼을 배우면서 아이가 성향이 안정되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그런 뭐 놀이치료나 이런 것도 좋지만 아이 성향에 맞춰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이런 걸로 네. 하고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우울감은 네. 내가 재밌는 게 없고 애매하게 떨어져서인데 내가 재밌는 걸 했어요. 들어보면 난 너무 재밌어. 그러면 우울은 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걸 하면. 그리고 드럼이 좋은 게 뭐냐면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좀 음악이나 놀이가 좋은 게 이게 막 그냥 내가 행동을 하는데
딱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거를 절제하고 뭐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탁 쳐야 되니까 기다리는 훈련이 되죠. 그리고 딱 쳐야 되죠. 이런 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음악도 배우고 축구도 하고 이런 게 룰을 배워야 되고 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운동, 음악 다 좋아요. 뭐든 애들은 그런 걸 많이 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 사회성도 배우고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도 저는 사실은 놀이치료도 전문가가 하지만 그냥 놀아주는 거거든요. 신나게. 그래서 엄마가 해주면 가장 좋아요. 엄마가 신나게 놀아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좋고요. 뭐 이렇게 그 점핑 막 이런 것도 좋고요. 태권도 이런 것도 좋아요. 태권도도 절제 기다리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태권도도 굉장히 좋아요. 애들한테. 많이 걱정되시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네. 좀 더 성장하면서 엄마가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네. 소견이 있었습니다. 네.